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문제 정권 인수 과정에서 최대 현안으로 부각됐습니다. 안보 공백, 소요 예산 등을 놓고 여야는 물론 대통령과 당선인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이시죠.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과 주요 쟁점에 대해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성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또 여기서 이렇게 만나 뵙네요. 예. 네. 요즘 정신이 없으실 것 같아요. 일단 저희 궁금한 게 너무 많습니다. 용산 집무실 이전 검토 구체적으로 언제 시작된 건가? 이게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좀 말이 엇갈리고 있는데 그 권성동 의원은 신문 칼럼을 보고 용산 아이디어를 얻었다라고 얘기했다가 약간 정정하는 느낌이고 김용영 팀장은 본인이 좀 많이 고민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정확하게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것은 이제 1월 달에 당선자께서 공약을 하셨고요. 예. 2월 달에 TF팀에서 10개, 서울 지역에 10개를 다 후보지를 놓고 검토를 한 게 맞습니다. 10개 지역을 검토를 했다. 그렇습니다. 예. 그게 김용현 그 팀장의 말씀이시니까 정확할 거고요. 음. 또 그 와중에 다른 분들의 의견도 내고 또 여러 가지 광화문이 어렵기 때문에 다른 분들의 의견들 좀 일부 낸 분들은 있겠지만 예. 공식적으로 이 TF팀에서 검토한 거는 2월부터가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2월부터 다양한 후보지들을 검토를 했고 하지만은 그 경향신문 국방부 출입기자의 칼럼이 어느 정도 영향을 줬다. 저희가 이렇게 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TF팀에서는 2월 달부터 검토한 게 맞고요. 예. 또 이 부분은 이제 광화문을 제일 먼저 검토한 것도 맞지요. 그런데 그게 보안상 또 지하 벙커도 없고 예. 또 이동에 여러 국민들한테 불편을 드리고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전쟁기념관인가요? 거기도 아마 검토를 했을 거예요. 아, 다 검토했는데 그런 10개 중에서 제일 최적지가 여기다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온 거지요. 알겠습니다. 뭐 언제 검토했느냐가 그렇게 뭐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일부에서는 이게 약간 검토도 안 하가 너무 급박하게 추진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견들도 있어서 저희가 좀 물어봤습니다. 자, 일단 가장 큰 급박하게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나 급박한 건 아니고 실무적으로 정확하게 2월부터 이제 당선자께서 1월에 공약을 하신 거를 2월부터 검토를 쭉 해오는 와중에 이제 결정지를 용산으로 하신 거죠. 당선 이후에. 알겠습니다. 예, 예. 자, 가장 큰 우려는 일단 안보 공백이에요. 지금 예. 북한의 군사 동향, 산불, 지진, 화재 등 60여 개 위기 요인 사안을 점검하는 청와대에 있는 국가 위기 관리 시스템. 이게 지금 바로 이전이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이거 이전하는데 뭐 3개월 정도 걸린다라는 게 이제 민주당 측의 얘기고 그러다 보니 국정 운영 차질, 안보 공백 불가피하다라는 우려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떤 입장이십니까? 국민들께서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청와대 시스템을 이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대로 있는 겁니다. 예. 이미 합참 지하라든지 제3, 제4의 곳곳에는 국가의 비상시를 대비해서 지금도 다 네트워킹이 돼가지고 똑같은 시스템들이 작동되고 있습니다. 예. 청와대에서 회의를 하면 합참에서 함께 하지요. 위기적 상황이 오면 같은 모니터링에 같은 현장을 동시에 보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이제 망들은 좀 틀릴 수 있지요. 망들은 군에서 쓰는 전용선도 있을 수 있고요. 예. 민간의 망을 임차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청와대를 폐쇄해서 이걸 이전해서 여기 와서 다시 재설치하는 게 아니에요. 예. 지금 다 돼 있는 시스템을 하드웨어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시스템을 연동해서 쓰면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또 청와대 시스템 같은 경우에 국가 재난 시스템 같은 경우는 데이터 수신 장비가 있습니다. 그런 거 예. 땡만 갖고 와서 끼우면 모니터링에 다 연결돼서 하기 때문에 안보상의 공백이 없다고 어제 합참에서도 또 국방부 장관도 국회에 나와서 정확하게 보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쨍만 갖다 끼면은 그대로 이게 재현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청와대에 있는 거는 궁금한 게 이런 거예요. 이를테면은 뭐 안보 공백도 있지만 여기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뭐 산불, 지진, 화재 이런 것들도 지금 감시하는 거가 있는데 국방부에서도 그러면 산불을 감시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걸 다 연결해서 바로 데이터 수신 장비만
딱 잭을 물리면 그게 하는 것이지. 그게 국가지. 만에 하나 국가가 말이에요. 여기 가야 되고 저기 가야 되고 한다면 그건 국가가 아닙니다. 정보화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시스템은 세계 최첨단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거를 뭐 지금 행안부 같은 경우는 선불에 대한 여러 감시 체계를 가지고 있죠. 또 국가의 그런 큰 시스템에 대해서 국방부나 이런 것들이 다 연동해서 바로 잭으로 연결하면 다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보적으로는 절대로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예. 그거는 어제 국방부에서도 합참에 이제 평상시에 전시 작전은 합참이다 하고 있잖아요. 예. 그 작전을 전개하고 있는 합참에서도 걱정하지 마시라라고는 이야기를 아무 문제 없다라고는 이야기했음을 국민들한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얘기가 좀 너무 달라요. 이게 어느 정도 달라야지 저희가 이거를 좀 받아들일 텐데 혹시 같이 현장 실사해가지고 좀 국민들을 안심시킬 뭐 그런 계획은 혹시 없으신지요? 그건 뭐 현장 실사할 것도 없습니다. 저는 국방위원 하면서 이미 다 갔다 왔잖아요. 그리고 실무자들 불러다가 물어보시면 됩니다. 분명한 거 이 방송을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예. 5월 9일 11시 59분 59초까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안보를 책임지고 계십니다. 예. 재난도 책임지고 계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문 대통령이 물러나실 때까지 안전하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 5월 10일 0시고로 당선자께서 통수권을 이양 받으시기 때문에 그때부터 문제가 있으면 바로 당선자께서 책임지는 일입니다. 그 자기들이 잘 해주고 물려주면 되잖아요. 예.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청와대 집무실이 용산 국방부 들어오면은 이게 연쇄 이동이 지금 일어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국방부는 합참으로 가고 합참은 또 남태령의 수도방위 사령부로 가고 이게 조금 안보 공백에 우려가 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일단은 이전 일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전 일정이라는 거는 없고요. 예. 정확하게 국민들께서 이해하실 것은 공간 재배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국방부와 합참이 같은 에어리어 내에 있어요. 걸어서 1, 2분밖에 안 돼요. 예. 국방부 건물하고 합참 건물이 붙어 있습니다. 건물은 틀린데 예. 같은 공간에 한 1, 2분 걸릴까요? 그렇잖아요. 예. 예. 근데 합참 건물을 지을 때 한 4, 5개 층을 여유 있게 지어놨습니다. 예. 그래서 국방부 청사를 비워서 대통령 집무실로 쓰게 되면 국방부의 직원들이 4, 5개 층으로 이사를 들어가는 겁니다. 예. 합참이 옮기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국방부의 또 나머지 직원분들은 그 옆에 부속 건물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씩 나누어서 들어가면 이 인력과 오피스의 구조 조정을 한다. 공간의 재배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합참이 지금 이 용산에 들어와 있는데 합참이 그럼 왜 용산에 들어와 있느냐? 한미연합사령부가 용산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들어와 있는 겁니다. 예. 근데 한미연합사가 평택으로 이전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합참도 자기 자리를 찾아가야 돼요. 그게 남태령입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2년이나 뭐 요 정도 시간 다음에 시간을 갖고 바로 남태령 쪽으로 이전할 계획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국방부를 한 10개 지역으로 이렇게 쪼개서 여러 군데로 보내는 것 자체가 조금 국방에 대한 홀대다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나중에 또 다시 합쳐야 되면 그 비용도 많이 든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부분들은 문제 제기하실 수 있다고 보고요. 또 일정 부분 그런 부분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청와대를 국민께 되돌려주고 여기에서 나오는 경제적인 부가가치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사소한 일 가지고는 우리가 얘기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이러한 대치의 공간을 국방부가 이렇게 재배치를 조금씩 분산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건물로 예. 메인 장관을 비롯한 중요한 부서는 합참으로 들어가지만 지원 부서는 옆에 건물로 걸어서 보고할 불편함은 있을 수 있는데 예. 그것들이 그렇게
군 작전은 합참에서 하는 거지 업무 지원하거나 업무에 큰 노도가 걸리지 않는다는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비행금지 제한구역도 논란인데요. 지금 현재는 4.5해리 약 반경 8.1km를 이제 중심으로 비행금지 구역에 설정돼 있는데 이게 용산으로 옮기면은 2해리 3.7km로 축소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드론 뭐 이런 공격이 고도화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위험이 노출돼 있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이게 너무 지금 글쎄요 이전하면서 뭔가 이런 안보를 또 무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지금 트집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드론 문제가 생기면은 현재는 문제 없습니까? 다 똑같은 겁니다. 아니 지금 현재 문제점 있는 거고 그 밖에도 문제점 똑같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8.1이 아니고 8.4km인데요. 예.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 모르시는데 청와대를 중심으로 해서 반지름이 8.4km입니다. 예. 그러면 삥 컴파스 돌리듯이 뚝 삥 돌리면 이게 16.8km가 나오지요. 예. 이 16.8km 속에 청와대에 있는 그 에리어는 A 지역이라고 해서 특수 관리를 하고 있고요. 예. 이 이제 B 지역이라고 해서 16.8km까지 쭉 해보면 이 안에 용산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방위 태세가 다 갖춰져 있습니다. 음. 그거를 16.8을 3.7km로 줄이는 거예요. 이사 와서. 그럼 나머지 공중 비행 금지 구역이 풀릴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종로라든지 이런 데는 건물이 올라가고 경제가 좋아지겠지요. 그래서 16.8km 되는 이 원을 이 원 속에 용산이 이미 들어 있는데 예. 요거 이미 들어 있는 이 부분을 3.7로 줄이려고 하는 겁니다. 예. 이거에 대한 방어 계획은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다. 왜 그러냐면 예. 옛날에는 이게 60년 된 거잖아요. 예. 이 극물 그어서 방공 이 에어리어를 설정한 게 60년이 넘는데 예. 이게 뭐냐면은 이제 적의 항공기가 올 때는 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대공포 같은 거. 예. 대공포가 1.5에서 2km밖에 안 올라가요. 그런데 요즘 미사일이 발달되고 예. 감시 장비가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에 대공포 개념이 아니라 이제 미사일 개념으로 천군 같은 미사일 개념으로 방어를 하기 때문에 예.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런 걸 가지고 문제 삼는 것은 참으로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집무실 주변 공원으로 만들어 개방하겠다는 구상도 당선자께서 밝혔는데 지금 반환되는 땅이 공원으로 조성한다고 해도 이게 임기 내에 가능한지가 좀 궁금해요. 지금 주한미군 기지 같은 경우에는 2027년에 완전하게 지금 옮긴다라는 계획도 있으면 그게 임기 말이거든요. 또 하나는 지금 토지 오염이 좀 심각해서 이거 정화를 하는데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린다. 7년 정도 걸린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2027년이 맞고요. 예. 반환되는 부지가 300만 평방킬로미터입니다. 약 예. 100만 평이지요. 이 중에 올해 이미 받을 게 50만 평방베타 15만 평 정도가 저희가 반환을 받을 겁니다. 그러면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면서 임시 개방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해서 쓰겠다는 말씀이고 토지 오염 얘기를 하시는데 토지 오염에 대해서는 제가 환경공학 박사를 할 때 토양을 전공을 한 사람입니다. 예. 토양은 치환 방법이에요. 물론 세척 방법도 있는데 근데 세척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고 예. 오염된 토양을 바깥으로 드러내고 그래서 폐기물장으로 보내고 새로운 토양을 갖다가 바꾸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토양 오염이 그렇게 광범위가 있지는 않잖아요. 예. 기름이나 이런 아주 부분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건 펜스를 치면서 단시간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선거가 끝난 지 지금 보름이 지났고 대통령하고 당선인이 좀 직접 만나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양측 실무자 접촉, 지금 상황이 좀 어떤 건가요?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신구 권력이 갈등하는 모습은 그 자체가 안보 공백이고요. 국민 보기에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떠나는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 힘이 있지 않습니까? 당선자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인품도 훌륭하시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갈등을 인사 문제에서부터 여러 가지 갈등을 겪고 있는데 예. 참모들한테 지시를 하셔서 원만하게 인수인계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예. 또 그런 양측의 실무자들 간에 언론을 통해서 보면 현재 협상을 통로가 개설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전에 좀 부정적인 여론이 많아요. 양측이 좀 타협안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예를 들면은 5월 10일을 고집하지 않고 그 대신에 문재인 대통령이 예비비를 집행을 하고 뭐 이런 식 승인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타협안 가능하지 않을까요? 우리 대표님, 김 대표님도 뭐 전문가시니까 여론조사가 뭐 반대가 많다 이러는데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는 약속을 집행하려고 하는 당선자의 의중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물으면 90% 이상 나올 거요. 예. 저는 이게 문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는데 지난 30년 동안 김영삼 대통령부터 왕조 시대, 권위주의 시대에 그 청와대로부터 나와가지고 국민 속으로 낮게 들어가서 국민의 손 잡아주고 또 국민들 어려울 때 함께 응원하는 낮은 그런 대통령 집무실이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것은 30년 동안 모든 대통령들이 하려고 그랬잖아요. 예, 예. 문 대통령도 그거 하려고 그랬다가 실패를 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걸 역발상을 해서 정말 콜럼버스의 달걀 같은 역발상을 해서 또 용산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거를 도와주셔야지. 예. 안보 공백이 합참에서도 없다고 다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핑계 삼아가지고 이런 협치가 안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국민 여론은 저는 더 좋아질 것으로 좋아집니다. 그리고 예. 청와대가 나와서 국민 곁으로 들어가는 것은 국민들이 다 찬성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빠른 전향적 입장들을 통해서 신구 권력이 잘 공수가 교대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짧게 여쭤볼게요. 지금 병사 월급 200만 원. 이거 성 의원님이 최초 구상하셨다고 들었고 윤 당선인도 공약을 했는데 이게 언제쯤 현실화될까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국회에서 상임위시더라도 제가 제안을 한 거고요. 또 대선 공약에도 넣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젊은 청년들이 국가의 요청에 의해서 가서 봉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저임금은 좀 보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예.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임기가 5년이기 때문에 아마 실현을 단계적으로 조금씩 올리더라도 아마 올해부터라도 일정 부분은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할 겁니다. 올해부터요. 예. 국가에 한정돼 있는 자원을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한꺼번에 못 하게 되면은 예. 5년의 계획을 짜서라도 시작은 올해부터 하실 겁니다. 예. 당선인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것을 굉장히 중시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